요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최근 달에서 가져온 샘플들이 이런 고민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창어 5호에 이어 2024년 창어 6호가 달 뒷면에서 새로운 암석 샘플을 성공적으로 가져오면서 달의 숨겨진 잠재력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달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수천 년 동안 해결해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달을 공기와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사막 같은 곳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한 환경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힘든 죽은 천체로만 여겨졌죠. 초기 우주 탐사에서 가져온 샘플들도 대부분 바싹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창어 5호 탐사선이 달 깊숙한 곳에서 토양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면서 이 오랜 상식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흙 속에 아주 작은 유리알 같은 구슬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구슬들은 오랜 세월 동안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물이 조금씩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관찰과 새로운 발견 사이에서 달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창어 5호가 2020년 말 지구로 가져온 토양 샘플 속에는 직경 1mm도 안 되는 작은 유리 구슬이 다수 들어 있었습니다. 이 구슬들은 오래전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것으로 표면이 약간 다공성이라 태양풍에서 오는 수소 입자를 오랜 시간 동안 흡수해 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달의 흙은 수억 년 동안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자연스럽게 물을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연구팀은 달 전체 표면에 퍼진 이런 구슬들이 보유한 물의 양을 수천억 톤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우주 비행사들이 물을 지구에서 실어 나르지 않고도 현장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흙을 가열하기만 하면 물을 추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4년 창어 6호가 달 뒷면에서 처음으로 암석 샘플을 성공적으로 가져오면서 이 발견이 달의 한쪽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뒷면에서도 비슷한 유리구슬 구조가 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이 단순한 메마른 돌덩이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살아있는 자원 저장소였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창어 5호 샘플 분석 과정에서 달 토양에 특정 헬륨 원소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헬륨3라는 물질은 미래 핵융합 발전의 핵심 재료로 일반 핵분열과 달리 방사능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원료입니다. 지구상에는 총 15kg 정도밖에 없어 매우 귀하지만 달 표면 토양 전체로는 100만 톤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톤만으로도 대도시 하나가 1년 동안 사용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달의 특정 광물 입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직접 측정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창어 6호가 뒷면 샘플을 가져오면서 이 자원이 달 전체에 고르게 분포할 가능성도 더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원을 활용할 기술이 부족했지만 이제 달이 인류가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의 물과 헬륨3는 인류가 화석 연료 없이도 오랜 기간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 자원은 우주기지 건설의 필수 요소가 되고 헬륨3는 지구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청정 연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한 규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사능 폐기물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중국의 후속 탐사, 그리고 여러 민간 기업들이 달 착륙과 자원 채취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창어 6호의 뒷면 샘플 반환은 이런 노력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달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먼 거리와 극한 환경 때문에 실제 채취까지는 많은 기술적 도전이 남아있지만 달 전체가 품고 있는 이 자원의 규모는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화석 연료 의존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전기요금이 오르고 석유와 가스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의 자원이 단순한 과학 발견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국가들이 앞다투어 달로 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어 6호의 성공적인 뒷면 샘플 반환은 이런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 거리와 극한 환경 때문에 자원을 실제로 가져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용과 기술적 난관이 여전히 크고 누가 먼저 많은 양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발견이 인류 전체의 축복이 될지 특정 세력만의 이익이 될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 자원을 실제로 채취하고 지구로 가져오는 과정은 아직 많은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극한의 진공 상태와 먼지, 그리고 엄청난 운송 비용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동시에 달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원 독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창어 6호의 뒷면 성공은 기술 발전의 증거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줍니다. 과거 지구의 자원 전쟁처럼 우주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단계입니다. 이 상황이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지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석유를 처음 뽑아 올릴 때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자원을 가져오는 게 정말 가능하겠냐고 말이죠. 그러나 기술은 늘 인간의 상상을 앞질렀습니다. 지금도 나사와 민간 기업들은 정기적인 착륙 임무를 통해 토양 샘플을 추가로 분석하고 헬륨3 추출 기술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어 6호의 뒷면 샘플 반환은 이런 기술이 이미 실현 단계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달의 물과 헬륨3가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지구는 더 이상 에너지 때문에 전쟁을 벌이거나 기후 위기를 극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니라 인류 문명을 1000년 이상 지속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달의 이 자원이 인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경쟁과 불균형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의 탐사와 국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속적인 샘플 분석과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명확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창어 5호와 6호의 연이은 성공은 그 첫걸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달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발견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PD는 외계인이었습니다.